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그냥 대화 한 번 나눴을 뿐인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그 모든 골치 아픈 일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요? 자, 지금부터 한국의 예비 부모들이 겪는 그 거대한 장벽을 단숨에 허물어버릴 정말 기발하면서도 현실적인 AI 솔루션 제안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먼저 지금 부모님들이 마주한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요즘 한국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게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처럼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문장이 지금의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행정의 미로를 통과해야 하는 부모의 시험이 되었다. 와, 미로라니. 진짜 이보다 더 와닿는 표현이 있을까요? 자,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부모가 상대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무려 7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요,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요, 이것도 12종류를 훌쩍 넘어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서류 작업에만 들이는 시간이 평균 8.4시간, 꼬박 하루 근무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아이돌 볼 시간도 부족한데 말이죠. 이건 뭐 보이지 않는 노동, 그야말로 행정지옥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이 행정의 미로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꼬여버린 걸까요? 그 속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바로 이 분절된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생신고, 각종 지원금 신청, 예방접종 일정 관리, 육아휴직, 부모한테는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나 중요한 서비스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제각각 보건소, 주민센터, 고용센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딱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 중 거의 절반, 그러니까 48%가요. 자기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내가 악착같이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그냥 개인의 불편한 문제에서 끝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OECD 보고서가 이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행정 절차가 복잡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 실제로 무려 마이너스 0.28이라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어요. 즉, 이 복잡한 행정의 미로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생 위기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미로를 단번에 무너뜨릴 해결사를 만나볼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죠. 바로 AI 에이전트 솔루션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육아 원스톱 AI 에이전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 있잖아요. 그런 채팅창 하나에서 그냥 대화만 하면 출산과 육아에 관한 모든 복잡한 행정 업무를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나만의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겁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대화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난다. 자,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와, 왼쪽은 정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7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헤매고 12종이 넘는 서류랑 씨름하던 그런 혼돈의 시대에서 이제는 그냥 채팅창 하나 열고 AI한테 말을 거는 그런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복잡함에서 직관으로, 이야, 이건 뭐 그야말로 압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지 한번 볼까요? 이 똑똑한 AI 비서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지 가상 시나리오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평소에 친구랑 대화하듯이 말하면 돼요. AI야, 나 곧 출산인데 병원 예약 좀 하고 출산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봐줘. 이렇게요. 그럼 AI가 바로 핵심을 파악하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출산 예정이라고 혹시 원하시는 병원 지역이 있으시면 그것만 알려주시겠어요? 자, 바로 이 순간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용자가 딱 2가지 정보만 입력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AI는 뒤에서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병원으로 진료 예약을 잡고요.
지자체 지원금 70만 원도 신청하고요. 그 예약 일정을 제 스마트폰 캘린더에 쏙 넣어주고요. 심지어 태어날 아이의 출생 신고까지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 맞아야 할 예방접종 알림까지 다 설정해 놓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단 몇 마디 대화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놀라운 변화 하나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로 그 잠재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저 시간입니다. 행정 업무 때문에 낭비되던 8.4시간이 단 30분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94%의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온전히 아이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돈,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혹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놓쳐버렸던 정부 지원금들 있잖아요. 그걸 이 AI가 아주 꼼꼼하게 다 챙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모님들에게 제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즉 공중보건에도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AI가 때 맞춰서 예방접종 하셔야 해요 하고 알려주니까요. 6.1%에 달했던 국가 필수 예방접종 누락률이 0.9%까지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생기는 셈이죠. 근데 여러분, 이 AI가 단순히 효율만 높이는 그런 차가운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만들어줘요. 글을 읽고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음성으로 지원해주고요. 약 12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자동으로 번역까지 해줍니다. 결국 정보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뤄지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모두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아이디어가 과연 육아라는 한 분야에만 머무를까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큰 그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신 이 방식은요, 하나의 훌륭한 청사진, 그러니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장애인 지원, 취업이나 실업 문제, 심지어 우리가 이사할 때 겪는 그 복잡한 문제까지요.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행정의 미로를 허물어버리는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미래에 가장 유능하고 또 가장 친절하면서 우리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최고의 공무원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AI가 아닐까요?